러시아로의 한인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극적이라고 하는 강제 이주,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강제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려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제 이주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강제 이주가 되었을까? 그리고 강제 이주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어디로 강제 이주가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로의 한인들의 이주에 있어서 국제정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말을 여러 차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정치 변화 30년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들면서 일본의 팽창 정책은 군국주의화라고 하는 군인들 중심의 그러한 정치가 출현하게 되면서 팽창이 더욱 가속화되게 됩니다. 먼저 식민지 조선을 넘어서서 중국의 동북지방이라고 하는 만주를 점령하게 됩니다. 1931년입니다. 그러면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위성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이 만주 점령이 중요한 것은 소련과 긴 영토를 공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조선의 짧은 영토와 해양으로의 영토만 공유가 됐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영토를 같이 국경을 공유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1920년대에 고려인들의 독립운동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정치의 영향은 니콜라이프스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본이 소련까지도 점령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36년 일본은 유럽의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주축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련 입장에서 본다면은 서쪽 유럽 쪽에서는 독일과 동쪽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과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압박받는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련은 1917년 혁명을 이뤘습니다마는 사실상 신생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쟁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전쟁의 시기 국제정치 속에서 러시아에 이주한 한인들에 대해서 소비에트 정부는 기본적으로 불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의 모국인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국적을 취득해서 소비에트화를 했으나 여전히 일본에게 동조하는 첩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1931년 일본이 만주 점령을 하게 되면서 긴 국경선을 공유하다 보니까 여기서 첩보 활동에 있어서 많은 조선인들이 첩자로 발각이 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코민테른의 공산주의자들의 분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곳에서도 사회주의를 강조하기보다 민족주의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종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심을 더욱 부추겼던 것입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별로 개발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노동력이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본의 전진에 따라서 일본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신생 소련이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 속에서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강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강제 이주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937년 8월 21일 극동주 국경지대에서의 한인 소거에 대하여라는 문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본 첩보원들의 침투를 차단하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모든 한인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시킨다. 그리고 재산, 농기구, 가축 등도 소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원할 경우에는 제3국 이주, 그러니까 조선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허용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9월달 중에 주로 이루어진 이러한 강제 이주는 추수 시기가 되겠습니다. 벼농사에.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이주를 했습니다. 강제 이주의 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영화에도 나타납니다만은 고려 사람이라는 것에 보면은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촘촘히 들어가서 옮겨졌습니다. 위생 상태도 안 좋았기 때문에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겨울에 이동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굉장한 비극 속에서 이루어진 강제 이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을까요? 17만 1781명이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이 숫자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던 모든 한인들의 숫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처형이 됐습니다. 간부들이 처형됐고 민족주의자로 몰린 사람들이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강제 이주가 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7만 6,500명 정도, 카자흐스탄에 9만 5,200명 정도가 이주를 했습니다. 이 17만 명의 집단 이주자 중에는 사할린 북부 출신자도 1,155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해주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 전역에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17만 명의 한인들. 이들은 제일 먼저 문제가 도착한 지역에 살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가온 겨울. 이들은 움막을 짓고 토굴에서 생활했습니다. 지금도 현지에 가보시면은 그들이 살았던 토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동하는 것보다 정착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겨울을 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물론 소련 정부 그리고 우즈벡 공화국 정부라든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는 고려인들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주로 하는 것을 고려해서 관계시설이 있는 대단위 토지를 할당 분배했습니다. 농촌 지역이 중심이었습니다만은 광업지역이라든지 어업지역에도 인구가 배분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단 농장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 농장으로 분산 이주가 된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대규모 집단 농장을 만들게 되면서
한인이 주로 있는 집단 농장, 다른 민족과 공유한 집단 농장, 이러한 농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강제 이주된 한인들, 이들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일부 한인들이 강제 이주에서 헤어진 한인들과 만나고자, 친척들과 만나고자 다시 이주했습니다. 또 도시 지역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집단 농장에서 벼농사, 또 목화농사, 다양한 곡물들, 채소 농사를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물론 한인들의 강제 이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련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개발뿐만 아니라 서쪽 국경 지역에서도 불온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민족들을 대거 이동시켰습니다. 쿠르드인, 아르메니아인, 이란인, 터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했고, 특히 독일과 전쟁하면서 독일인들도 중앙아시아에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이주에 의해서 러시아 한인들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다른 민족들과 살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